2강 아름다운 서화 감상 태교. 조선시대에는 태교를 위해 아름다운 글씨나 그림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손의 번창을 염원하며 그렸던 옛 그림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포도 그림이 있습니다. 포도 그림은 흔히 병풍으로 제작되어 여인들이 기거하던 안방을 장식했습니다. 포도는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 씨앗이 많아 자손의 번창을 상징합니다. 연꽃 또한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 연밥은 많은 자손과 풍작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어자는 중국어 발음이 여유를 의미하는 여와 같아 부귀함과 함께 자손이 번성함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동자, 봉황의 그림에도 다손과 번영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왕실에서는 시, 서, 예학을 감상하며 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박물관의 다양한 서화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우선 아름다운 글씨를 우리 아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글씨. 좋은 글귀와 아름다운 글씨 감상은 중요한 태교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태아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는 5개의 글씨를 새겨서 감상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좋은 글씨를 쓴 옛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한석봉으로 알려진 석봉 한호.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썰기와 글씨 쓰기 솜씨를 비교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조선시대 명필인 한석봉이 쓴 천자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자의 표준 서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익숙하죠? 다음은 근대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위창 오세창이 쓴 영수가복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의 기와에 남아있던 옛 글씨를 옮겨 적은 것으로 새와 벌레의 형상을 본떠 쓴 형태입니다. 영수가복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복을 받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당대의 명필로 꼽혔던 세종대왕의 형 안평대군의 글씨입니다. 안평대군은 시문, 서화에 모두 능했으며 그의 활달한 서체가 조선 전기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왕이 쓴 글씨를 어필이라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이자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글씨를 감상해 보세요. 다음은 정조대왕이 9세 때인 세손 시절에 쓴 글씨입니다. 색지 위에 해서체로 바르고 크게 쓴 대자 글씨입니다. 옛 명필의 글씨는 비문의 형태로도 많이 전합니다. 정조의 필체로 새긴 태조의 아들 진안대군 묘비의 글씨입니다. 수원화성의 화홍문의 현판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명필인 유한지가 예서로 쓴 것입니다. 물방울이 튀는 듯한 화홍문 현판의 글씨에서 유한지의 독보적인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과거의 서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추사체를 창안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명필입니다. 다음은 선조들이 남긴 옛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사군자, 즉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선비의 고결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즐겨 그렸습니다. 사군자 중 첫 번째로 매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눈 속에서의 맑은 향기와 고고한 자태로 아름다움과 지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의 한 송이 꽃이 가진 향기는 고귀함, 충성심과 절개를 상징합니다. 국화는 꽃들이 피는 봄, 여름을 지나 늦은 가을의 첫 추위를 이겨내며 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살아가는 은자의 모습과 비교되어 은둔하는 선비의 기품과 절개를 나타냅니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납니다. 이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대나무는 높은 품격과 강인한 아름다움에 더해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어 예부터 선조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명절지화는 옛 그릇이나 도자기와 꽃, 과일, 채소 등을 함께 그린 일종의 정물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여러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영모화는 새와 동물을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주변의 새와 동물들을 나쁜 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상으로 여겨 즐겨 그려졌습니다. 서화가들의 작품을 모아 만든 합작 병풍입니다. 근대 이후 여러 서화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합작품 제작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단계, 산방, 청품도는 오세창 등 근대 서화가들이 사군자를 비롯하여 새와 소나무 등을 그린 합작 영모절지도입니다. 단계라는 인물을 위해 사군자를 비롯하여 새와 소나무 등을 그린 합작품입니다. 앞의 작품과 짝을 이루는 합작품입니다. 8명의 서화가가 참여해 옛 그릇과 꽃나무 가지, 과일, 물고기 등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옛사람들이 보고 즐겼던 서화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풍요로운 감성이 아기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은 금강산을 그린 금강산수도입니다.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에 위치한 높이 1639m의 산으로 예부터 아름다운 명승으로 이름을 날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금강산수도는 근대 서화가 홍순인이 금강산의 사계절을 그린 열폭 병풍입니다. 금강산의 겨울은 눈이 쌓인 암석이 하얀 뼈처럼 드러나 개골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산의 봄은 온 산에 새싹과 꽃이 뒤덮여 금강이라 하며 불교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의 녹음이 짙게 깔리기 때문에 봉래라 부릅니다. 가을엔 단풍으로 곱게 물든 12,000봉의 절경을 꼽아 풍악이라 하였습니다. 나만의 자수손수건 만들기.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한 나만의 자수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해볼까요? 체험 재료인 자수틀, 바늘, 손수건, 실, 도안, 수용성 심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수를 하기에 앞서 스티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수 문양의 각 부분별로 다른 스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바느질법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도안 위에 심지를 올려 도안을 따라 그려줍니다. 도안을 그린 심지를 손수건 위에 자리 잡은 후 시침질합니다. 손수건에 자수 놓을 부분을 맞춰 수틀에 끼워줍니다. 동물의 각 무늬에 해당하는 자수실 색과 스티치를 확인해 주세요. 6줄로 되어 있는 실에서 3줄씩 뽑아 바늘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자수를 시작해 보세요. 눈과 호랑이 무늬는 주황색 자수 위에 다시 술을 놓습니다. 자수를 마치면 심지를 최대한 잘라내고 물에 씻어주면 남은 심지가 물에 녹습니다. 우리 아기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아 예쁜 손수건을 완성해 보세요. 새로운 생명인 아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태교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아기에게도 그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